해주셨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한 6개 정도의 강좌를 마련을 했는데, 이제 이게 5번째 시간이고요. 다음 주에 이제 6번 하면 이제 강의가 다 끝이 나는데요. 이거 뭐 많이 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질환의 이제 예방하고 보호에 대한 운동치료에 대해서 저희가 좀 준비를 했거든요. 운동치료 하면은 이제 물리치료 실에서는 물리치료하고 그런 거랑 조금 다르고요. 이게 환자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진료실에서 이제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도 시간이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좀 오늘 들어 놓으셨다가 그렇게 좀 하시면은 아마 통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유입을 이런 거 좀 드릴까요? 아까 제가 일단은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대화가 됩니다. 내가 허리가 아픕니다. 제가 검사해보고 이제 퇴행성 척추 질환입니다. 원인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고요. 이게 유전적 소인도 있고 평소에 생활 습관이나 하시는 일 같은 것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데 보통 이제 약물 치료하고 물리 치료하고 하는 분들이 많고, 이런 유전적 소인 같은 것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교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활 습관 같은 거를 바꾼다든지 하는 일을 좀 줄인다든지 뭐 꾸준히 운동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것들 중에서 오늘 운동 치료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하는 거에 대해서 그 전에 일단 허리 아프면 평생 한 사람 유병률이 50에서 8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10명 중에 한 8명은 허리가 아프고 작업을 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동치료는 이제 급성으로 아픈 통증이라든지 만성적으로 계속 아픈 통증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이거를 통증을 조금 경감시키고 그다음에 예방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치료로 보고요. 이게 운동치료하고 도수치료라든지 물리치료하고는 좀 다르게 이 부분은 환자분들이 내가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동기부여가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을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대신 운동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들었다가 환자분들이 꼭 맞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내가 좀 나아보겠다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런 동기가 좀 있어야지 운동 치료를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척추 주변에 이제 근육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부리고 하는데 외측 굴곡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기울이고 이쪽으로 기울이고 그런 것들은 주로 이제 위에 상부 요추라거든요. 1번, 2번, 3번 이쪽에서 이제 주로 일어나고,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고 뒤로 이제 폈다 하는 거는 주로 이제 4번, 5번하고 그 밑에 5번 척추 1번 이쪽으로 이제 작용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운동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일을 한다든지 생활을 한다든지 할 때 이쪽 부분에 이제 퇴행성 변화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오게 되고 이 주변 근육들도 많이 영향을 받게 돼서 운동을 하게 되면 주로 이제 이쪽 운동이 좀 위주가 돼야 됩니다. 그 척추가 이제 지지하는 근육들을 보면은 앞쪽에 이제 복근이 있습니다. 복근도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앞쪽에서 이제 허리를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요축은 뒤쪽 부분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척추의 안정화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허리 뒤쪽에 있는 이런 근육들 중에서도 국소적으로 안정시키는 근육이 있고 전체적으로 안정시키는 그런 근육들이 있습니다. 우리 국소 안정화 근육이라 하면은 자세 조절이라든지 주간판하고 뭐 중골간 이런 안정을 좀 담당하는 근육들이고요. 이런 관절들이 이제 척추 관절에 위치는 회전력이나 돌려력이나 전단력 같은 것을 최소화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국소 안정 근육들이 있어서 몸통을 움직일 때 척추 간에 이제 자세 유지도 해주고요. 그래서 이런 국소적으로 작용하는 근육들이 있어서 이런 근육들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전체 안정화 근육도 있는데요.
이거는 체간의 이제 몸 전체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표층의 근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골반이나 이제 흉추나 이런 데로 가는 힘을 분산을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육들이 이제 힘을 잘 분산을 해야지 허리에 걸리는 그런 힘들이 좀 줄어들고 요통이나 이런 게 좀 덜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외에 이제 척추 기립근 같은 것들이나 뭐 구관절, 신전근 이런 근육들도 이제 척추의 안정에 좀 기여를 하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등을 이렇게 구부릴 때 척추의 이제 인대보다 한 5배 정도 그런 긴장력이 근육에 발생해서 척추 근육을 안정을 시켜줍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그 척추 근육의 역할이 없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고 했을 때 척추 전반부에 힘이 너무 많이 작용을 해서 배가 이제 부러지게 되고 하는 일이 생기겠죠. 근데 운동 치료는 이제 목적은 통증을 좀 경감을 시키고, 그 다음에 통증이 좀 감소가 되면 그 허리 기능을 좀 회복을 시키고 다시 안 아파지도록 그런 목적들로 하는데요. 통증을 감소시키는 목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운동 치료가 적절하게 되면은 이제 통증의 정도라든지 뭐 빈도나 강도가 좀 감소를 해서 통증 재발이 많이 감소가 되게 됩니다. 운동 치료는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생체 역학과 뭐 자세를 좀 어려운 말들 하는데 하여튼 뭐 허리 근육이나 이런 데 통증에서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아픈 데는 운동을 해서 통증을 좀 없애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통증이 조금 줄어들면은 이제 정상적인 기능을 좀 보고를 시키는 그런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좀 회복된 다음에 스포츠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로 진행을 보통 하는 거예요. 일단 뭐 무조건적으로 척추 운동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 적절하게 일단 이 사람 상태가 어떤지 평가하고 진단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 그냥 뭐 운동을 하니까 마음대로 이렇게 있는 운동 다 하게 되면은 이게 오히려 이제 통증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 그 병에 맞고 본인 증상에 맞는 그런 운동들을 조금 골라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나누는데요. 통증의 감소를 위한 운동을 먼저 하고요. 이게 잘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기능의 회복을 위한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잘 되면 이제 예방을 위한 운동을 넘어가고, 이렇게 단계별로 넘어가게 됩니다. 통증 감소를 위한 운동입니다. 앙와이 요 굴곡이라고 하는데요. 요 그림처럼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나눠드린 거 보시면은 요 그림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허리 요통이 있을 때 이제 이런 굴곡 운동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그런 자세로 이제 구부리게 되면 허리에 이제 통증이나 이렇게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운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가이 요후 신전이라고 해서요. 이 자세에서 뒤쪽으로 이제 신전시키는 운동입니다. 허리를 뒤쪽으로 이렇게 제껴주는 운동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쪽에 이제 근육들이 신전이 되면서 그런 운동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측아 외전이라고 해서 자, 이렇게 누워가지고요. 요 그림처럼 똑같이 만드시면 됩니다. 만들고 목을 이렇게 제껴서 요 부분에, 요추 부분에 있는 근육들이 이제 회전이 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별로 안 어렵죠? 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측면 회전 보가이 진동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누우셔가지고요. 그 다음에 머리를 이렇게 한번 들었다가 내렸다가 상하로 이렇게 진동하는 운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리를 측면으로 이렇게 들었다가 내렸다가 하는 보가이 진동 운동 중에 이제 옆으로 이렇게 보가이 운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이제 이렇게 좀 제한된 조심조심 하는 얘기입니다. 제한된 운동 범위에 시작해서 그게 잘 되면은 점차 운동 범위를 좀 이렇게 늘려가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해서 처음부터 많이 제끼고 이러시면 안 되고요. 몸이 할 수 있는 만큼 그 정도에서 시작하셔야 되고, 점점 이렇게 그 정도라든지 이런 걸 좀 늘려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통증이 조금 사라지고 이렇게 운동을 하셔갖고 관절 운동 범위도 조금 회복이 되면은 이제 기능의 회복 운동으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기능 회복 운동은 처음에 이런 다 조금 중복이 됩니다. 이런 아까 처음에 보셨던 굴곡 운동 같은 것들이 기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전 운동도 마찬가지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슬백근 신전 운동으로 해서 누워서 다리를 이렇게 들어서 운동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서 있는 자세에서는 다리를 의자에 올려서 신전대로 이 부분이
신전대로 하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앉아가지고 다리를 들어서 운동을 하는 방법. 이런 누워서도 할 수 있고 앉아서도 할 수 있고 서서도 이렇게 운동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고관절 굴곡 운동은 이렇게 누워가지고 한쪽 다리를 가슴으로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지지해서 다시 내놓고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운동들이 있고, 좌식 회전은 회전되는 의자를 갖다 놓고 여기 앉아가지고 왼쪽으로 한번 돌리고 유지하고 반대쪽으로 돌려서 유지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거고요. 측면 회전은 아까 보셨던 그런 운동과 같습니다. 여기서 똑바로 누워가지고 머리를 위로 이렇게 들어서 신전시켜주고 내렸다가 이거는 옆쪽으로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시는 겁니다. 이런 운동들을 하면은 이제 관절 운동 범위 끝에서 이제 신장이 됩니다. 이렇게 신장에 대해서 전체 범위 움직임을 회복을 좀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조금씩 늘다 보면은 정상적인 운동 범위까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들이 10번 이상 반복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끝에 운동이 끝나는 끝 부분에서 한 2에서 5초 정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신장하는 경우에는 15에서 한 30초 정도 그렇게 지속이 돼야 됩니다. 이런 식의 운동이고요. 그다음에 저까지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 예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은 앙와이 굴곡이라고 해서요. 마찬가지로 이 운동입니다. 이게 제일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신전 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땡기는 운동 하시고, 아까 보셨던 머리를 들었다 내렸다, 옆으로 들었다 내렸다 하는 운동들, 그런 것들이 기본이고, 거기다가 이제 그 복근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들을 추가로 합니다. 이건 아시다시피 다리를 이렇게 들었다가 내렸다가 하시면 복근이 좋은 운동이 됩니다. 그리고 방축은 강화 운동은 이렇게 누워서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너무 품이 되는 동작을 하지 마시고요.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등부 근육은 이쪽 부분에 이제 근육을 좀 강화시키는 건데, 이런 자세를 취하셔가지고 다리를 이제 올렸다 내렸다 하시면서 이쪽으로 운동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방적인 이런 운동들은 관절 운동 범위를 유지시키고 근육이 이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켜주는 게 목적이고요. 강도는 한 10번에서 15번 정도 반복을 해서 이제 2, 3일, 6월 세트를 해서 2, 3일 정도 시행하시는 걸로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는 이제 보는 통증과 그다음에 기능과 예방에 대한 운동들이었고요. 질환에 따라서 이제 운동 치료가 조금 다른데요. 치료 운동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신전 운동과 굴곡 운동이 가장 기본입니다. 허리를 구부렸다가 폈다가 하는 그런 운동이 기본이고요. 이 신전 운동은 보과의 자세라고 해서요. 엎드린 자세입니다. 엎드린 자세에서 배하고 바닥다리에 이제 베개를 놓고 중립으로 유지해 보시고요. 그게 잘 되면은 베개를 이제 가슴 위쪽으로 좀 올려놓고 또 그렇게 해보시고, 그게 잘 되면 팔꿈치로 이제 자세를 스트레칭 해보고요. 팔꿈치까지도 잘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팔굽혀펴기로 해서 이제 신전 운동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운동을 이제 하나는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런 단계에서 이제 해보다가 통증이 생기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금기라고 적어놨는데요. 아주 심한 디스크라든지 감각 이상이나 근력 저하 같은 그런 신경학적인 증상이 있는데 이런 걸 한다든지, 운동하면 통증이 더 심한데 이걸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굴곡 운동은 허리를 이제 구부리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제 이론적으로는 척추 뒤쪽에 있는 관절들의 압력을 감소시켜주고, 그다음에 고관절 굴곡근하고 요추 신전근육 스트레칭 해주고, 대근육, 엉덩이 근육 강화하고, 척추 주간공도 확장시켜주고, 여러 가지 이런 좋은 작용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굴곡 운동을 하는데요. 그런 운동들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골반 기울이기 운동입니다. 이렇게 누워있는 자세에서 요추 뒤쪽 전반에 있는데 수건을 이렇게 두고, 또 골반 인들을 이렇게 기울여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기울여졌죠.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는 거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척추 후관절 쪽에 이렇게 계속 압력을 받는 그런 하중들을 감소시킬 수가 있고, 골반에 이런 정렬들이 이렇게 바르게 될 수 있는 것을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쪽 무릎을 가슴에 이렇게 대는 자세, 이렇게 해서 스트레칭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양쪽 무릎을 이렇게 해보는 거고요. 이런 게 다 이제 굴곡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굴곡 운동이 잘 되면은 아까 앞에 보셨던 것처럼 그런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역시 이제 척추 불안정증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운동할 때 아프고 막 다리가 더 당기고 그런 경우에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해보고 본인한테 이런 증상들이 없으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질병에 따라 들어가 보면은 디스크에 있는 경우의 운동인데요. 급성기에 굉장히 통증이 심하고 잘 걷지도 못하고 하는 경우에 이때는 이제 운동 치료가 크게 사실은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염증 반응을 억제시키고 통증을 이제 감소시키는 게 더 목적이기 때문에 약물 치료나 이제 물리 치료, 도수 이런 게 위주고요. 운동 치료는 그 이후에 사실은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허리 구부린다든지 앉아있는 이런 상황들이 고각이 더 증가되면서 급성기 통증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잘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런 신전 운동들, 이렇게 해서 살짝 일어나고 이런 운동들, 이런 것들은 이제 조심해가지고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반 기울기 운동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급성기에는 이제 디스크 환자들 같은 경우 운동을 크게 권하지 않는데요. 잔디밭이나 이런 부드러운 길 정도, 그 정도 걷는 거 외에는 크게 뭐 이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좀 지나서 통증이 조금 줄어들면은 아급성기, 만성기라고 하는 때는 급성기보다는 이제 통증이 많이 감소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이제 안전한 범위 안에서 이제 최대한 이제 운동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기능 회복할 수 있는 운동도 해보고 자세 운동을 하면서 이제 해보겠죠. 그다음에 협착증은 척추를 이제 쭉 펴면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척추관이 더 좁아집니다. 그래서 엎드려 있거나 이제 누워 있거나 이렇게 허리를 쭉 편다든지 이런 것들 하면 통증이 많이 심해지기 때문에 이런 자세들은 좀 피하셔야 되고요. 환자가 척추를 이제 계속 이렇게 구부리고 다닙니다. 그래야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구부리고 다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이 척추를 펴려고 하는 근육들이 과하게 이렇게 펴져 있어서 수축이 더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척추가 이렇게 더 펴지면은 허리 아픈 게 더 악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는 게 이 운동들의 목적입니다. 협착증에서는. 그래서 고관절 신전근 아까 보셨던 그런 방황 운동이나 척추에 이제 이런 걸 해서 척추가 앞쪽으로 전반되는 걸 좀 줄여주거나 아니면 복근 강화 운동을 통해서 앞쪽으로 지지하는 힘들을 좀 강화해주는 그런 운동들을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이 척추 협착증은 이제 다리나 이쪽 증상이 많이 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적절하게 운동 처방하는 게 좋고 사실은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를 약간 좀 구부리게 하는 경사로 걷는 운동이라든지 자전거를 탄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하셔보면 좀 도움이 되고요. 그냥 이렇게 뭐 평지 걷고 경사로 내려오면 허리가 쭉 펴지니까 좀 오히려 안 좋습니다. 수영 같은 거는 크게 뭐 도움이 되는 운동들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는 보통 하루에 한 45분 이상으로 주 3회 정도 가볍게 이렇게 산책하거나 매일 30분이랑 걷는 것도 이제 도움이 되고요. 환자가 이제 통증이 많이 심하거나 이제 근육이 많이 좀 위축이 돼 있다 그런 경우는 수영장에 가셔가지고요 수중에서 이렇게 걷는 그런 운동들이 좀 권장이 됩니다. 근데 뭐 이렇게 수영이라든지 실내에서 타는 자전거 빠르게 걷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심폐기능 강화에는 도움이 되고 하지만 이게 골밀도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런 운동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제 척추를 펴는 이런 근육들이 많이 약해지기 때문에 척추를 펴는 이런 운동들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뒤쪽 신전 운동들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단계로 하면 또 마찬가지로 누워서 이제 이렇게 펴보는 운동입니다. 이런 것들을 배에 수건을 받쳐놓고 이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서 이렇게 근육들을 강화해보는 운동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가 이제 풍만되는 거를 뒤쪽으로 이렇게 굽는 거를 악화시키기 위해서 대흉근 신전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앉은 자세에서 팔을 머리 뒤쪽으로 이렇게 대고요. 이렇게 제껴줍니다. 제껴서 얼마간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서 있을 때는
한쪽 손을 이렇게 잡고 요 손을 이제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뒤쪽에 근육 운동을 해주는 겁니다. 뭐 헬스장감이보다 더 하는 운동을 할 수 있는데 도저히 요새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운동들도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복근 강화 운동을 해서 자세를 교정을 하는데요. 요 보이시는 것처럼 누워서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해서 배 있는 쪽을 자극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다 무리되는 운동은 아니고 굉장히 약한 정도의 운동인데 꾸준하게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근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회복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골다공증이 있으면은 배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무리해서 허리를 굽힌다든지 그런 운동들을 하시면 오히려 이제 척추 쪽에 힘이 더 많이 가해져서 골절 위험성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할 수 있는 만큼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거 있습니까? 네, 여기 제가 나눠드린 데 보면은 오늘 여기 해는 운동 그림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찾아보시고 본인한테 해당되는 그런 운동들을 좀 하시면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절대로 무리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그 다음 우리 저 센터장님께서 강의하시겠습니다. Mira.